간호조무사를 위한 의학 용어는 귀에 잘 들립니다. 눈으로 익힙니다. 입이 트입니다. 간무사를 위한 의학 용어를 수강하시고 국제 알버트 슈바이처 재단의 수료증을 취득하여 누구나 찾게 되는 이력서의 주인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K-메디의 간호조무사를 위한 의학용어 강의 교재로 눈으로 의학용어를 익히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네이버 카페 국제 알버트 슈바이처 재단에서 원하시는 강의 교재를 다운로드하세요. 의학용어 참 어렵죠? 하지만 의학용어의 기본 개요와 그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면 결코 도전하기조차도 어려운 영역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실 수 있습니다. K-메디의 간호조무사를 위한 의학용어 강의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맞춤형 강의로서 반복 학습을 통해 귀로 듣고 눈으로 익히고 입이 트이는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아주 기초적인 의학용어의 개요와 그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용어는 바로 신체 기관의 명칭, 그리고 신체 기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신체 증상, 질병명, 그리고 시술, 수술명 등의 의학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의학용어의 75% 이상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의학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면 의학용어를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 의학용어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는 첫 번째로 접두사, 어근, 그리고 접미사. 접두사는 바로 용어에서 크기나 위치나 방향, 시간, 속도, 양을 의미합니다. 접두사는 크기, 위치, 방향, 시간, 속도, 양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어근은 신체 기관, 인체의 해부학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신체 기관, 신체 부위를 의미하며, 접미사는 수술 절차, 그리고 건강 상태, 몸의 상태, 그리고 질병을 설명합니다. 이 접미사는 어근의 뜻을 돋고 품사를 규정합니다. 이 의미는 접미사를 보시면 이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접두사란, 그렇죠? 어근 앞에 붙는 단어 요소죠. 어근 앞에 오는데 접두사가 항상 의학용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근은 그렇죠. 의학용어의 핵심,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해부학적 의미, 신체 기관이나 신체 부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의학용어에는 보통 최소 하나 이상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용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근은 접두사와 어근, 그리고 어근과 접미사, 그리고 접두사, 어근, 접미사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접미사, 이 접미사는 어근 뒤에 와서 어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데, 모든 의학용어는 접미사를 포함합니다. 모든 의학용어에는 접미사를 포함합니다. 모든 의학용어에 접두사가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접미사는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접미사는 품사를 결정해 줍니다. 접미사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접미사를 이해하시면 이 의학용어가
절차인지 증상인지 질병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명, 수술 절차를 나타내는 의학용어, 바로 전미사용법을 이해하시면 수술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할 경우, 그리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경우 구성 요소가 다르죠. 이들 사이에 오가 나오는데 이를 결합몸,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했다고 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다고 해서 결합몸 혹은 연결몸이라고 합니다. 즉 어근과 전미사가 만날 경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음입니다. 의학용어의 기본 구성 요소, 접두사, 어근, 전미사, 이 용법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접두사용법, 어근용법, 그리고 전미사용법.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접두사, 어근, 전미사용법을 정리해보면, 접두사는 어근 앞에 와서 색상, 크기, 위치, 방향 등을 설명해 준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의학용어에 접두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근은 무엇을 지칭하죠? 신체 기관, 신체 부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의학용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을 취합니다. 어근이 2개가 결합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미사, 의학용어에서 전미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학용어는 전미사를 취하고, 이 전미사를 이해하시면 절차, 증상,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팁, 어근은 신체 기관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체 기관은 아주 복잡하죠. 당연히 우리가 암기해야 될 어근은 무한대겠죠. 하지만 접두사와 전미사용법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두사와 전미사용법을 정복하게 되면 의학용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접두사와 전미사를 이해하시면 의학용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의학용어를 눈으로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dermatitis. 색상을 빨간색과 푸른색으로 구별을 했죠. 빨간색과 푸른색으로 구별한 이유는 이 빨간색은 어근입니다. 어근은 신체의 기관, 신체의 부위를 지칭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dermat, 이 용어는 피부를 의미합니다. 피부를 의미하는 어근과 ITIS는 염증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된 용어죠. 그러면 dermat, 이 용어가 피부를 의미하고 ITIS가 염증을 의미한다면 염증이 어디에 있나요? 피부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부염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용어는 hepatitis. ITIS가 염증이기 때문에 앞에 어근을 보면 신체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헤파타이티스, ITIS 염증, 신체 어느 부위? 헤파토. 이 단어는 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파타이티스는 간염이 됩니다. 접두사가 포함되지 않은 어근과 전미사로만 결합된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접두사가 포함된 용어를 살펴볼까요? 브래디카디아. 서맥을 의미합니다. 서맥, 아주 느린
접두사 브레디, 이 브레디는 느리다, 슬로우를 의미합니다. 접두사용법 기억하시죠? 속도나 방향이나 색상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가 아주 느린 브레디. 이 녹색은 접두사를 의미하고 두 번째 구성 성분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어근을 의미하죠. 어근 신체 부위. 카디오. 카디오는 바로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A는 전미사로서 증상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카디아는 맥박증을 의미합니다. 브레디카디아, 느리게 뛰는, 즉 이 용어를 해석하면 만일 여러분이 어근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접두사와 전미사 용법을 이해하셨다면 이 용어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IA는 증상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접두사 브레디는 느리다. 무엇이 느린 증상을 의미하는데 어느 부위가, 즉 심장을 의미하는 카디오. 심장이 느리게 뛰는 증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빈섬액이 됩니다. 브레디카디아, 이 섬액과 반대되는 용어는 빈맥이겠죠.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증상, 빈맥은 바로 타키카디아. 타키는 빠르다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기본적으로 의학용어를 눈으로 익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의학용어의 각 구성 성분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는 의학용어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익히는 방법으로 의학용어를 반복 학습하세요. 교재 앞부분에 접두사와 전미사 용법을 그림과 더불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학용어를 쉽게 익히는 기본이 되는 접두사와 전미사 용법을 꼭 마스터하세요. 스스로 반복 학습하시다 보면 의학용어가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용어를 자주 말하고 자주 듣고 자주 눈으로 익히세요.